자,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2025년도 로스쿨 17기 입학 예정자를 위한 민법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송영호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여러분들의 로스쿨, 그 어려운 로스쿨을 이제 입학해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어려운 시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자, 이 강의는 입문자를 위해서 민법을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민법 기본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강의를 이제 듣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예비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이제 할 거니까 첫 번째 입학을 하는 목적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거죠. 대부분은 이제 변호사 길을 걸으실 거고, 이제 검사는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일부 검사로 가실 분도 있을 거고, 판사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변호사의 길을 갖게 될 거고,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한 지가 한 20몇 년 좀 지났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변호사가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의 그 무거운 점,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지난주 제가 강의를 찍었던 그 PT, 그걸 아마 보고 온 친구들도 많을 텐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서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죠. 상호 계속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직업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덜 영향을 끼치는 직업도 있고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직업도 있는데 법조인은 후자 쪽입니다. 그 변호사는 주로 이제 그 타인의 그 신체 구속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재산에 관한 것들, 신분에 관한 것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민법은 재산의 문제, 그 다음에 신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재산과 신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신분을 얻게 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살, 2살짜리 애들도 돈에 관해서 이제 개념을 깨우치게 되면 다 돈을 좋아하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돈이라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거죠. 서로 주장을 합니다. 형사 같은 것들은 형사적인 어떤 자기가 뭐 피해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가해자가 된다든가 굉장히 그건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형사와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민사에서는 대부분 이해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게 이제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분쟁으로 안 번지게 되면은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거지만 대부분 이제 컨플릭트가 있고 갈등 관계를 겪게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의뢰인을 대신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전문가 이제 그룹이 될 텐데,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막중해요. 자,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쿨 이제 들어왔을 때 학비, 생활비 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이 대주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여가지고 뭐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 수준으로 좀 괜찮은 부류에 속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학비를 대는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몇억 정도 사건이 된다. 그럼 개인한테는 너무 치명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때 친정에 있을 때 제가 하는 사건의 특성상 수십억, 수백억, 뭐 조 단위 사건도 해봤고, 해봤지만 개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건을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단 1억 원의 사건들도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진짜 너무너무 막중하다. 이걸 많이 느끼고 있죠. 회사끼리는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돼도 약간 무감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직업을 이제 갖고자 여기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직업이 굉장히 엄중한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벼운 직업이 결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영역에 깊게 관여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법조인이 좋은 점은요, 조금 약간 그렇죠. 야매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법이 거의 통하지 않고요. 전통적인 원칙이 대부분 관철되는 그 영역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 꼭 이 법조인과 같은 이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온갖 그 편법이 난무하고 그것이 이제 통하는 세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그런 쪽에 가깝죠. 그런데 법조계는 이 전통적인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것이 하나의 룰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약간 편법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에 있는 집단들이 그걸 수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실력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정치를 할 필요도 없고요. 가가지고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제가 가끔 하게 되면 질문을 받는 게, 대농법에 가면은, 뭐 이렇게 줄도 잘 서고, 뭐 술도 잘 마셔야 되고, 뭐 그럽니까? 물어보는데,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렇게 달성하게 되면, 알아서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되고요. 술 한 모금 못 마셔도 아무 상관없고, 이쪽에 뭐 이쪽 변호사가 유력한가 보다.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 성별에서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했던 그 친정을 예를 들면요. 파트너들의 여성 변호사님들의 파트너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은 거의 아마 6대4, 5대5 정도 될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편견이라든가 차이점이라든가 는 1도 없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가 되고요. 고객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반응,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시장이니까, 굉장히 오히려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오롯이 여러분의 그 실력으로 만드는 작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이라는 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점점 이제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법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약간 후발주자이거든요. 선행해가지고 세상을 끌지 못합니다. 법이라는 것. 제 생각에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경제 상황이 앞서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법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자, 사회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제가 이제 그 친정에 있을 때 다뤘던 분야들이 주로 금융 쪽 일을 했어요. 금융에 관한 것들이고, 증권하고 이제 파생 쪽, 파생하면은 조금 골치 아픈 분야이긴 해요. 뭐 수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전적으로 거기는 완전히 경제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하루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고, 파생 쪽은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그걸 아주 실감을 하게 되거든요. 복잡하고 점점 분야는 넓어지고 있고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민법이 갖고 있는 역할 혹은 기능, 어느 쯤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민법은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도 출발할 때 변호사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출발한다 그러면 100이다 그러면 한 90 이상이 민사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변호사 들어가서 전문화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제 전형적인 민사 사건을 전담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 취향이라든가 성향이 맞게끔 혹은 어느 로펌의 어느 파트에 갔느냐, 이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 갔을 때 민사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분야에 갔을 때 책을 봐서 어떤 그 법조인으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제 대답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책 한 권 봐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건요, 그렇게 했으면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조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교수님들은 약간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을 직접 다뤄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걸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법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사건을 했을 때 잘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진짜 사건을 다뤄본 사람이 잘하는 것이죠.